지금 이 학교 시험지가 좋은 편에 속하지를 못해요. 니네도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너무 쉬워요. 그리고 어려운 건 너무 어려워요. 이거 중간이 없어요. 내 말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래서 좋은 시험지가 아닙니다. 물론 참고로 지금 이게 2020년도 거 시험지다 보니까 그때 코로나 처음 터져가지고 난장판 됐었던 그 해예요. 1학기. 막 계약을 그때 막 4월 달인가 막 5월 달인가 막 그때 하고 난장판 됐다는 거. 그래서 중간고사가 원래 기본적으로 4월 말이라든지 5월 초에 봤었어야 되는데 아마 5월 말이나 봤을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달 더 늦게 봤을 거예요. 꽤 그때 난리 났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어찌 되었든 오늘 기본적인 형태들 틀렸으면 본인 스스로 생각하세요. 정말 심각한 상태예요. 모른다는 뜻이에요. 기본 자체를. 12번 어느 정도 함정 파놨어요. 그 함정 파놓을 거를 벗어날 여지는 있고요. 그 다음에 16번은 복합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돼서 시간이 조금 걸릴 문제이기는 해요. 근데 풀었어야 돼요. 그대들 실력이라면. 18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는 앞서서 봤었어요. 고쟁에서도 봤었고 광주여고 시험지도 이거 관련된 문제가 있었죠. 광주여고는 그래프가 있었고 여긴 그래프가 없고. 지금 무슨 문제인지 알 거예요. 유일하게 혼자 틀렸어요. 혼자. 나머지는 다 맞았는데. 19번은요. 맞은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19번은 지금 니네 레벨이라면 맞아야 돼요. 우리 고쟁이 스텝 3에서요. 똑같은 문제는 없어요. 근데 첫 번째 고쟁이 스텝 3 첫 번째 우리 이제 저번 주가 아니라 이번 주였지. 이번 주 월요일에 했었을 때 이런 계열의 문제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계열의 문제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갖다 찔러넣어서 열심히 해보면 답 나와요. 그 다음에 서술형 4번. 이건 아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있으면 고쟁이 스텝 3에서 똑같은 문제는 없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등장을 해요. 금요일날 수업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틀려도 돼요. 끼꺼대야 7점밖에 안 됩니다. 나 같으면 여기서 점수 받으려면요. 사인 그림이나 그려놓을래요. 1점이라 주겠죠. 안 주면 어쩔 수 없고요. 됐어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12번 봐봅시다. 이 12번이 틀릴 여자가 조금 있어요. 요 앞에 있는 놈은 1번 써서 틀렸대요. 웃기고 있어요. 1번이 올바르면요. 2번도 올바라야 돼요. 그러잖아요. A배 증폭돼서 어차피 최대 최소는 여기 BC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AD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최대값 같은 경우 A 그대로 끌려 올라가서 D 더하면 되고 아, 너 여기 마이너스 A라 써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랬던 거야? 아, 그래서 1번이 맞다고? 밑에 거 확인 안 해봤냐? 밑에 거 확인해 보니까 확인하기 싫어. 일단 생긴 꼬라지가. 아이고. A 음수면 어쩔 건데. A 음수면 어쩔 건데. 니네 이거 앞에 다 집어서 공식 봐보세요. 저거 절대값 A라고 돼 있지 그냥 A라고 안 돼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쓰고 싶으시면 A가 0보다 크다 뭐 이런 지문이 떠야 돼요. 음수면 어쩔 건데요. 어디 나왔어요 그 말이. 그래서 이 문제는 함정이 파질 여지가 좀 있어요. 됐습니까? 1, 2번 모두 다가 뭐가 틀렸냐면 1번은 이렇게 썼어야 돼요. 2번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썼어야 돼요. 앞에 공식 봐보세요. 나중에 절대값 꼭 쓰여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니네들이 이제 오늘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맨날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래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돼 있어가지고 뭐 여기하고 여기 얼마 주고요. 뭐 여기가 뭐 2분의 파이다. 여기가 5분의 파이다. 아니 뭐 말이 안 되잖아. 얼마라고 되지? 13파이 뭐 하여튼 더 가야 되나? 16파이 정도나 합시다. 5분의 16파이 예를 들어서 말은 되게 써야 되니까. 뭐 이거라든지 뭐 여기가 뭐 3이고 여기가 뭐 마이너스 3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문제 있잖아. 이 문제 잘 봐봐. 뭐라고 생겼냐면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은 A가 0보다 클 것 이렇게 멘트 떠 있어. 집에 가서 문제 다시 뒤져봐. 아니면 여기서 뒤져봐도 돼.
알겠어요? 이런 지문에서 저 A 값이 반드시 양수라는 지문이 꼭 떠 있어요. 뭐 C도 뭐 0보다 클 것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내 말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그게 지금 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A가 양수라는 혹은 음수라는 멘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절대값 씌우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니네들이 1번을 보자마자 저걸 선택하고 갈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함정을 파는 거예요. 당하라고. 자, 계속해서 갑니다. 1, 2번 둘 다 정답 아닙니다. 3번으로 가보면 3번은 주기가 2파이라는 건데 알 수가 없습니다. B가 뭔 줄 알고요. 자, 4번으로 갑니다. 4번 생긴 꼬라지가 정말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솔직히 보기 싫어요. 그래서 바로 5번으로 갔을 거예요. 내가 학생이어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5번으로 가서 보시면 X축 바인드로 마이너스 C만큼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게 보일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평행이동했었을 때 X축 바인드로 평행이동했었을 때 반드시 X의 계수 B로 묶어져서 이렇게 쓰는 건 맞아요. 잠깐만요. 이미 묶어져 있구나. 미안합니다. 저는 안 묶여져 있는 줄 알고. 자, 그러면 이렇게 묶어진 상태에서 X축 바인드로 얼마만큼? C만큼이지 뭔 놈의 마이너스 C야. 꺼져. 그래서 4번은 보기 싫고 정답 1번 이렇게 갈 여지가 있어. 그래서 이 문제는 함정이 걸리기에 딱 좋게 생겼어. 자, 4번이 뭐냐면 저 꼬라지를 어디서 본 적이 있어. 똑같지는 않아. 뭐냐? 뭐가? 주기가 얼마인? 그렇지. 자, 주기 함수인데 주기가 2p로 돼 있는. 근데 그 모양 꼬라지가 아니야. 우리가 대표적인 주기 함수가 뭐냐면 이렇게 쓰거든. 이렇게. 이제 이게 주기가 p인 함수. 인데 지금 그 문제가 아니야. 조금만 더 일단 이거보다 더 쉬운 걸로 먼저 설명할게요. 이거보다 조금 더 쉬운 게 이걸로 먼저 설명할게요. 이걸로 먼저 설명하고 얘로 올라올게요. 뭐인 것 같아요? 뒷말 x는 1 뭐 그래 대칭이 아니라 씨부라 그냥 확실하게 대칭 딱 씨 뭐 대칭 장난하냐 지금 씨. x가 1을 기점으로 해서 똑같은 숫자가 빠지고 더해져. 물론 그 x값은 변하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2가 빠지면 2가 더해지면 되겠고 3이 빠지면 3이 더해지면 돼. 근데 그때의 함수값들이 다 똑같아 라는 뜻은 x는 1이 돼서 대칭의 함수야. 이거 업그레이드 버전이 얘예요. 선생님 왜 이게 업그레이드 버전입니까? 같은 겁니다. 봐봐요. 뭐가 같은 거냐면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씨부를 뭐라는 거야. 씨부 이거 왜 같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x에다가 예를 들어서 0을 한번 넣는다고 칩시다. x에 0 들어가면 뭐랑 반응하냐면 1로 반응해요. 그냥 00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F1은 같다 이러고 끝나버리고요. 일단 그거 말고요. F1은 같다 이러고 끝나고 이제 x값 대신에 내가 아까 뭐 들어간다 했냐? 0 들어간다 했냐 맨 처음에? 이제 0 말고 1 들어가 보세요. 1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0과 2가 같아요. 2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대칭인 형태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왜 선생님 얘도 똑같습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으면요. 숫자 집어넣어 보세요. x에다가요 1부터 넣어봅시다. x에다 1 들어가면 이렇게 되죠. 2 들어가 볼까요? 3 들어가 볼까요? 똑같이 나오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얘는 반응하는데 얘는 왜 못 반응하냔 말이야. x에다가요 x-1을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x 자리에다가 요 식에다가 x에다가 이제 x-1-x 미안합니다. 말 잘못했어요. 1-x 그러면 여기다가 1-x를 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1 x인데 빼기니까요. 2 빼기 1 플러스 x요. 그래서 1 플러스 x요. 똑같은 식이 생겨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요걸 이해했다면 요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에요. 왜 내가 이 설명을 하냐? x에다 뭐 쓰면 되는 거냐면 c 빼기 x 쓰면 돼요. x에다가 c 아이고 c 이걸 다시 넣어보세요. 물론 여기는 이제 뭐 프라임이란 단어입니다. 물론 저 마지막에 또 떼겠지만 그래서 보통 이거 잘 안 써요. 안 쓰는데 원래는 쓰는 게 맞긴 맞아요. 어쨌든 그냥 써버립시다. 한번 썼으니까 c 대신에 아니 x 대신에 지금 얘를 빼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부호를 반대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식이 이제 어떻게 정리되냐면 아마 여기 잘릴 거예요. 위로 쓸게요. 마지막에 프라임은 떼요. x는 c에 대해서 내가 여기다 프라임 표시를 왜 했죠? x가 c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란 뜻이에요. x가 c인 형태에 대해서. 그럼 선생님 저게 지금 그게 된다는 소리예요?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왜 x가 c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냐면 저 코사인 그림이 자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무슨 대칭인 거에는 A하고 T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A는 위아래로 증폭관계고요. T는 멱살 잡고 위로 올라가냐 밑으로 내려 꽂냐예요. 대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요 대칭하고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요 대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A하고 T는. 그잖아요. A는 이걸 뭐 폭만 더 늘릴 뿐이고 D는 위로 꺾고 올라가냐 밑으로 내려갈 거냐 사이즈라서 아무 상관없어요. AD는 B하고 C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B도 상관없어요. 주기니까요. 이 부분부터는 아이패드로 설명하는 게 우리가 그래프 보는데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계속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파란색, 하늘색으로 코사인 bx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림은 이런 식으로 y축에 대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이동시켰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평행이동이 안 됐기 때문에 x는 0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 선에 대해서 코사인은 다 평행이동 대칭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선에 대해서 요 선에 대해서 전부 다 어디 선이든 마찬가지로 1 혹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지점에서는 무조건 코사인의 경우에는 선대칭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 보라색 부분을 보면 x축 방향들이 얼마만큼 c만큼 평행이동을 하라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늘색에 해당되는 코사인 bx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라색에 해당되는 코사인 bx 빼기 c라고 되어 있는 이 형태로 그래서 x축에 대해서 x는 0이라고 하는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었던 것이 x축 방향들이 c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행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색깔을 보라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꾼 다음에 이거를 옆으로 평행이동을 시켜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bx라는 녀석이 x는 0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였는데 그게 보라색 x축 방향대로 c만큼 평행이동이 들어갔어요. c만큼 평행이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 축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x는 0에서 x는 c라는 녀석으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평행이동을 하든지 간에 옆으로 계속해서 평행이동 하든지 간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늘색에 해당되는 x는 0에 대해서 대칭인 것이 보라색에 해당되는 x축 방향대로 c만큼 물론 이 c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c에 대해서 평행이동이 이렇게 옆으로 밀린다고 할지라도 x축 방향대로 c만큼 밀린다고 할지라도 여기가 지금 뭐가 된다? x는 c라는 선에 대해서 요 선을 기점으로 해서 코사인이 좌우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4번 지문에서 의미했던 fx가 x가 c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라색 부분을 보시면 x가 c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맞습니다. 결국에 이 선에서 대칭이라고. 그래서 저거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4번 끊고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바로 안 보여요.
그래서 애들이 저기 함정에 빠질 여지가 좀 있어요. 1번으로 갈 확률이 좀 커요. 알겠습니까? 근데 절대 1번은 아닙니다. 1, 2번은 절대값이 없어서 안 되고요. 3번의 경우에는 저기 주기가 적었는지 보장을 못 하겠고 5번은 보자마자 틀린 거고요. 솔직히 4번 쓰기 싫은데 4번밖에 쓸 게 없어요. 근데 그게 1번을 제대로 못 벗어났다면 1번에서 체크를 했겠죠. 됐습니까? 어찌되었든 이 문제는 함정은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함수 오랜만에 본단 말이에요. 고쟁에서도 안 받고 보기는 봤는데 이런 계열의 문제를 보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런 계열의 문제 다 지워져버리긴 했는데 뭐 이런 거라든지 아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어찌되었든 복원을 못 해주겠는데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주기함수가 맞고 여기는 대칭함수고 분명히 다르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설명해 왔었어요. 그리고 영상에서도 남겨놨었고 예전부터 기억나죠? 그거 인지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자 보십시다. 뭐 이 그림은 이제 맞은 사람들은 맞고 틀린 사람들은 틀렸는데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풀기는 풀었지만 이게 나중에 보다 보니까 처음에 안 풀었어야 될 문제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1, 2, 3, 4, 5번이 다 딴 문제예요. 그림은 하나에서 쓰긴 쓰는데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림은 생각보다 안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x의 절대값이 붙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는 밖으로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x의 절대값 붙었기 때문에 y축 대칭이에요. 그래서 y축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 그림부터 먼저 그리셔야 됩니다. 뭐 사인 그림이니까 이거겠죠. 그 다음에 주기가 좀 독특합니다. 2파이가 아니라 파이입니다. 그래서 x의 절대값이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y축 대칭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얘는 그대로 있고요. 아이고 못 그리겠어. 이거 이제 보면 기억날 거예요. 고쟁에서 이런 문제 한번 본 적 있을 겁니다. 이건 주기함수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오른쪽으로는 계속 주기 많고요. 왼쪽도 주기는 맞지만 둘이 합쳐서 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주기함수로 말하고 싶다. x가 0보다 컸었을 때 그 말이면 돼요. 아니면 x가 0보다 작았었을 때 그땐 주기함수가 맞아. 이렇게 계속해서 가면 되니까. 자, 그다음에 정확하게 표시합시다. 마이너스 파이하고 플러스 파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저 집은 내가 뭐라 그랬죠?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인 건 나발이 근간에 저 지문 보고 우함수, 기함수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고. 예전에 한번 말했을 거예요. 내가 또 저것 때문에 한번 고생한 적이 있었다고요. 마이너스가 씹혀 먹히는 게 우함수라 그러죠. 마이너스가 뚫려 나오는 게 기함수라 그러죠. 예전에 수능에서 나왔는지 6월, 9월 모평에서 나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하도 요새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시험 문제를 저런 식으로 내버렸어요. 근데 진짜 별것도 아니거든. 이거 그냥 왼쪽으로 넘어가면 저 모양 꼬라지 나와요.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이 당시 때 왜 내가 저거 아직도 봐봐. 내가 몇 년 전에 풀었던 저 풀이식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이유가 내가 그때 왜 이걸 생각을 못했냐면 보통 우리가 이걸 이쪽으로 넘기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얘를 옆으로 넘겼던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상황이 기억이 난다니까.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왜 내가 그때 저걸 몰랐을까? 이걸 이렇게 넘겼거든. 난 이렇게 생긴 걸 본 적이 없거든. 뭐지? 한참 헤매다가 뭐? 아씨 됐냐? 아직도 기억에 남아. 아직도. 그러니까 이것만 가르치고 있어. 근데 시험에서 저렇게 나와. 그럼 봐봐. 이게 왼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흔적이 살아남아. 근데 여기 넘어가니까 이게 오히려 플러스로 되면서 이상하게 새롭게 보여. 근데 실제로 그 문제가 아니야.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우함수든 기함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네가 나 아까 원점 대칭 기함수 딱 정확하게 얘기해 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 요겁니다. 그 얘기만 했었어도 돼요. 더 정확하게 지금 말 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기함수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꺼져. 아니에요. 우함수예요. y축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요 모양 꼬라지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기억번 아니 1번 틀립니다. 2번으로 갑니다. 2번 되게 오랜만에 보죠. 저 지문. 기억나요 혹시? 뭐예요?
1대1 함수. 1대1 아니죠. x에 대해서 y가 하나로 대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됐죠? 내가 그래프로 말했을 때 계속 증가 혹은 계속 감소라 그랬죠. 이거 올라가다 떨어지면 무조건 안 돼요. 그래서 2번도 무조건 안 됩니다. 3번 봐봅시다. 3번의 경우에는 자 fx는 파란색으로 이미 그려놨고요. y는 x란 직선을 그려봅시다. y는 x란 직선을 그려야 될 건데 이제 저 빨간색 직선을 그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저거 되게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여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빨간색 y는 x란 직선이니까 1,1을 찍어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y 값이 1인 라인이 있는 걸 알겠는데 선생님 x 값이 어디가 1인데요? 파이라고 돼 있는데요. 잘 봐. 여기가 2분의 파이죠. 절반이니까. 파이가 얼마니? 3.141592. 왜 이걸 호도법으로 바꿔서 얘기하는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2분의 3.14예요.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1.56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하게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1.56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1.5나 6이니까 1이면 대충 여기 어딜 거예요? 1,1. 여기는 안 돼요. 이거 절반이면 0.7 정도 될 거니까 0.7이나 0.8. 그러니까 그거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여기 찍혀야 돼요. 그리고 원점 지나는 형태. 감 잡힐 겁니다. 여기 두 군데서밖에 안 만들어진다는 거. 두 개. 틀려요. 자, 4번에 보시면 이 파란색 fx가 0보다 큰 장난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쌍봉 두 개 있습니다. 빠져야 됩니다. 됐어요? 꺼져. 선생님 하나만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저거 만약에 4번 맞게 쓰고 싶으면 이렇게 썼어야 돼요.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전에도 얘기했어요. 절대 부정문 쓰면 안 돼요. x는 0 되지 않는다. 이런 지문 쓰면 안 돼요. 긍정문으로 써놔야 돼요. 어쨌든 틀립니다. 자, 5번 갑니다. 는 k라고 하는 y는 k라고 하는 근데 그 k 값이 0에서 1 사이라고 돼 있지. 이거. 그러면 어디에 요 값이든지 간에 무조건 여기 센터 기준으로 대칭성이겠네. 그래서 그 모든 해의 값을 다 더하면 당연히 제로겠지. 5번 정답 끝. 이거 못 풀었으면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됐어요? 이거 말이 안 돼요. 못 푸는 게. 차라리 못 풀 거면 12번을 틀리세요. 그럴 거면 12번을 함정이라도 있지. 얘는 함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 공개됐던 거라서. 자, 19번. 고쟁에서 이런 급의 문제를 하도 많이 만나가지고 이제 뭐 풀만 할 거예요. 뭐 같지도 않은 문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으면 갖다 다 때려 넣어버리라고 했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으면. 자, F6, 7, 8, 23까지 해달라고 됐는데 나 같으면 보통 3번에서 4번 정도 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4번 정도 쓸게요. 물론 나도 알아. 이거 6번까지 써야 된다는 걸. 근데 보통 처음부터 그런 생각 못 해요. 내가 설명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요. 내가 보통 저런 거 나오면 3번, 4번 쓰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6번을 딱 써요. 씨발 나는 프리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런 거 기본적으로 나오면 3번 쓰라고 하잖아요. 그럼 3번만 쓰고 혹은 의심스러우면 4번까지 써보는 거예요. 나도 이거 6번 써야 된다는 거 알아. 그건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고 처음부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4번까지만 쓰겠습니다. F6, 7, 8, 9. 나한테 제대로 배웠으면요. 절대 이렇게 안 씁니다. 이렇게 쓰지. 이렇게 안 쓴다고요. 왜? 같은 일은 반복하는 게 더 빨라요. 지금 내 말 무슨 말인지 이랬어요? 한쪽 일만 반복적으로 하라고요. 옆에다가 일씩 더해가지고 옆에 다시 쓰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거 저거 제곱근 중에서 3분의 6, 3분의 7, 3분의 8, 3분의 9 가우스 제곱근 땡땡 이것을 만족하는 실근 개수래. 그럼 봐봐. x를 제곱했는데 x를 잘 봐.
요거 얼마? 2. 요거 다 2지. 요거 얼마? x 3제곱. 선생님 왜 갑자기 2에서 3으로 이렇게 건너뜁니까? 여기는 2, 여기는 2.3, 여기는 2.6에 대해서 다 가우스를 때려버렸으니까 여기는 다 2로 가고 여기는 3 이후로 넘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이게 느낌이 올 거야. 아, 세 단위에서 한 번씩 끊겨서 이렇게 가겠구나. 근데 얘는 플러스, 얘는 다시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여긴 다시 마이너스. 어라? 여긴 또 2개씩 끊어서 가네. 패턴이. 여기는 3개씩 끊어서 가고 너는 2개씩 끊어서 가니까 결론적으로 한 덩어리 뭉치려면 6개라는 거야. 그때 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됐냐? 여기가 3덩어리씩 묶여서 가고 여기는 2덩어리씩 묶여서 같은 패턴으로 갈 거니까 총 6번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아는 거야. 말 이해됐어? 실제 니네가 학생이라면 그렇게 풀었어야 돼. 그게 정상적인 애들이야. 처음부터 보자마자 6개를 때려넣는 애가 더 신기해. 말이 안 돼 그거는. 하다 보니까 여긴 3덩어리씩 가는데 실제는 2덩어리씩 가는데 6번까지 해야 되구나. 뭐 된 거예요 이거. 느낌이 와야 돼요 이게. 다시 이제 미리 써놨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안 써도 돼요. 여기는 2제곱근, 여기 이제 3제곱근, 이제 이 정도 처리 가능하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봐봐. 여기는 7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8이고 여기는 다시 9고 여기는 마이너스 10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여기도 다 처리해 놓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짝수 라인에서는 다 음수 달고 나와버리고 요 숫자가 짝수였었을 때 홀수였었다면 마이너스가 다 씹혀 먹혀서 플러스로만 나오고요. 그 눈치를 채면서 이 문제를 풀었어야 돼요. 그냥 문제 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아까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 정도쯤은 이제 할 줄 알 거예요. 이제 그래프 그릴 짬밥도 아니에요. 니네 지금 다 이거 이제 할 줄 아니까. 우리 이제 기억나잖아. 홀수의 경우는 무조건 한 개라고. 무조건. 짝수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2개고요. 빵개입니다. 이제 할 줄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는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올 숫자들이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올 숫자가 자 공간이 없으니까 왼쪽에다 써볼게. 그러면 그 다음에 x 4제곱 덩어리 쭉 갈 것이고 여기 x 5제곱 덩어리 쭉 갈 거야. 그러면 굳이 이거 뒤에 숫자를 볼 필요도 없어. 왜? 무조건 한 개일 거니까 여기는. 그럼 계속 또 한 개야. 여기만 봐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13 마이너스 14 15 여기 이제 여기는 3개만 보면 되는 거고. 그럼 봐봐. 똑같이 또 이렇게 양수로 나오네. 어이구 요거 마이너스 14예요. 여기만 홀수 아니 저기 음수. 그러니까 뭐예요? 2, 0, 2 똑같은 패턴으로 나온다는 거 이제 눈에 보여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끼워 맞춰서 알아서 잘 찾아 놓으세요. 지금 웬만한 애들은 다 했다고요. 지금 그대만 보던 거요. 됐어요? 이렇게 푸셨다면 충분히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보통 3번에서 부족하다 싶으면 4번 솔직히 말해서 6번까지 채우는 건 미친 짓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6번까지 가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가 3단위로 끊어져 있고 여기가 2단위로 끊어져 있으니까 최초로 다시 겹치는 건 6번째에서 다시 겹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는 여기 상황에서 보면은 그게 6번까지 해야 된다는 게 보여야 돼요.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해놓고 나서 보니까 패턴 보인다는 거 이게 감 잡히잖아요. 몇 점? 4.8 아마 객관식에서는 제일 어렵다고 봐봐. 이거 단원 생각해봐봐. 저거 단원이 원래 맨 앞에 있어야 될 단원이거든. 지수 맨 처음에 나오는 단원이 저 단원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객관식 제일 뒷부분에 깔았어. 본인 생각으로는 그랬을 거야. 이게 제일 어려워 보이지. 웃기고 자빠졌네. 아까 12번이 더 힘들었어. 오히려 그걸로 따진다면 함정판 왔거든. 근데 솔직히 말해서 12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거 틀려도 상관없어요. 왜? 함정인지 모르고 밟고 터지니까. 더 미치겠는 건 그냥 졸라 무식한 거. 너네 서술형 4번 풀 생각 했냐? 솔직히 안 했잖아. 그것도 차라리
문제가 아싸리 없다든지 아싸리 함정을 제대로 파는데 아예 함정인지도 모르는 거. 솔직히 그런 거는 웬만한 공부 잘하는 애들도 터져. 정말 힘든 거는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제일 힘든 문제야.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 진짜 작살납니다. 그게 늪 같은 문제. 근데 왜 내가 지금 이 시험지가 레벨이 좀 낮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늪 같은 문제가 없어. 12번은 함정 제대로 파나고서 다발필 여지가 있었고, 서술형 4번은 아예 죽어보라고 지금 작살 나게끔 나와버렸고, 이거 같은 경우도 솔직히 이제 못하는 애들은 터졌겠지. 그래서 문제가 급이 낮다고. 지금 이런 것들은 됐니? 나중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건 아직 안 끝났어. 소설형 마지막 거 다시 설명하고 끝낼 건데, 앞으로 니네 이제 레벨이 가면 갈수록 더 업될 거야. 그때 가서 보면 알아. 진짜 늪 같은 문제가 더 많아. 근데 원래 그런 문제를 잘 풀어야 돼. 알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한 번도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고쟁이도 없어요. 고쟁이도 없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금요일 날 고쟁이 스텝 3에서 132번 문제 나중에 저는 이제 미리 풀어놨는데, 그걸 풀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똑같은 문제는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는 아닌데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비슷한 형태를. 뭐가 비슷한 거냐면 가우스 앞에 요 붙어있는 이 때문에 그래요. 가우스 앞에라 했다. 그 안에 붙어있는 저 이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다 할 줄 아니까 기본적으로 가우스 정수는,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3이라고 쳐봐. 다른 숫자로 할까? 5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의 x의 범위는 5부터 6까지라는 거 당연히 알 거야. 5는 포함, 6은 불포함,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이건 할 줄 알 거야. 근데 2x가 걸려 있으면 잘 보세요. 저거에 있었으면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똑같이 하시면 돼요. 5부터 6까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x의 범위가 이렇게 생겼어요. 2.5부터 시작해서 2.99999까지가 곱하기 2배를 하게 되면 가우스 정수 5가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으면요, 4가 돼 있으면요, 2x가 4부터 5까지예요. x의 범위는 2부터 2분의 5까지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여기 x라고 기본적으로 나왔었을 때는 가우스 정수는 1단씩 끊어서 숫자가 퍼져서 나가요. 근데 여기 봐보세요. 2x라고 돼 있으니까 2에서 3까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점호를 기점으로 찢어져 나가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만약 여기가 x가 2.3이라고 쳐봅시다. 2.3의 2배니까 4.6이에요. 4.6에서 4 털어내고 4밖에 안 남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x가 2.8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2배 때리면 5.6이 나와요. 그래서 5로 튀어나옵니다. 아까 여기는 4.6이었는데 여기는 맞냐? 5.6 맞냐? 2배. 됐습니까? 숫자가 넘어가서 그래요. 누구 때문에? 저 2배 때문에. 그러니까 2배에 대해서 점호를 기점으로 번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우스 정수 x라고 하면 한 칸 단위씩 끊어서 가지만 2x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에서 4까지 숫자 맞춰줄게요. 5에서 6까지라고 이렇게 한 거, 이걸로 갈까? 2에서 3? 이게 만약에 2였다. 그러면 여기가 2에서 3으로 딱 끊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5, 4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얘를 기점으로서 여기하고 여기일 때 끊겨서 중간에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2.5에 해당되는 2분의 5에서 끊어져서. 말 이해됐어요? 이게 기본 컨셉이에요. 끊어진다는 게 여기서 주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이거 이해했다고 저 그림 그리는 게 쉬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사인 x의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래놓고 가우스를 때릴 거니까.
파이까지만이죠. 둘 다 포함입니까? 네. 이걸 내가 사인 x로 할까? 사인 2 사인 x로 할까?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답안지에다가 설명해 놓은 거는 사인 x로 설명했거든. 2 사인 x로 설명은 안 했단 말이야. 답안지대로 설명해 줄까? 그게 더 나을 거야. 니네 답지 보고 훈련하는 게 더 나을 거니까. 답지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걸 사인 x라고만 합시다. 2배 아직 안 한 거예요. 2배 아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2를 떼놓은 요 앞에 떼놓은 요 x만 보라는 거예요. 요 x를 봐가지고 점 5를 기점으로 해서 끊어야 돼요. 점 5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봐.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사인 x가 되는 거야. 이게 x자리고. 내 말 무슨 말인지 됐어? 이렇게 생기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하고 오자. 이거를 한번 하고 올게. 니네가 지금 이게 처음에는 좀 힘들 수가 있거든. 처음에는 요 그림을 한번 하고 올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거요. 우리 이거 배울 때 0에서 1 사이 끊어가지고 얼마, 1에서 2 사이 끊어서 얼마, 하나씩 1단위씩 끊어서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인데 조금 더 쉬운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예를 들어서 원래 처음에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첫 번째 방법이라면 0에서 1 사이에서는 요게 지금 1이니까 1만 이 구간에서 1만 쭉 그렸다가 다시 1에서 2 사이에서는 이거 0이구나. 미안합니다. 1로 쭉 나와서 1 쭉 그리다가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원래는 기본적인 방식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시간 없어서 난리 난단 말이야. 그래서 더 빨리 그리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누구부터 먼저 그리냐면 이 그림부터 먼저 그려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y는 x라는 직선인데 여기다가 내가 지금 뭐라 할 거냐면 가우스를 씌워버릴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여기 0에서 1까지는 다 뭐로 인식하냐? 0에서 1까지는 자 0은 포함되고 1은 불포함돼. 어디? 여기 구간에서만 말하는 거야. 그때의 여기 이 y값이 가우스를 씌워놓은 상태에서 다 뭐로 반응하는 거야? 0으로 반응하지. 그래서 그림이 요 값이 싹 다 0 처리되는 거야. 말 이해됐냐?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 여기 구간 내에서 그러면 여기가 1에서 2까지로 표시가 될 건데 여기의 y값들이 1부터 시작해서 1.9999까지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에다 가우스 정수를 씌우니 얼마가 되는 거야?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죄다 1밖에 안 되는 거라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 다음에 2에서 3 사이면 또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러면 요 그림상에서 2부터 시작해서 3까지인데 2.999까지거든. 그러면 거기다 가우스 씌우니까 얼마냐? 계속 2밖에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원 그림에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걸 옆으로 밀린다고 외우지 마. 더 헷갈려. 자, 근데 여기를 봐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사인 x에다가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울 거야. 나 지금 2배 안 했어. 2배 안 한 상태로 지금 설명한다 그랬어.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조금 복잡해지는 게 여기 점 5를 기준으로 끊어야 돼. 여기 1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점이라고 가정해봐. x값은 신경 쓰지 말고 y값만 신경 써볼게. 0.5보다 조금 작으니까 뭐 0.3 정도라고 가정해볼게. 0.3 2배 한다고 쳐봐봐. 그래 봐야 0.6밖에 안 돼. 됐냐? 그래서 가우스 정수 씌우면 얼마가 돼? 0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여기처럼 예를 들어서 0.7 정도 된다고 쳐봐. 그러면 거기다가 2배를 하면 1.4야. 그러면 1이 되는 거야. 그때는 또.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됐냐? 이 선을 기점으로 해서 요 선을 기점으로 해서 잘 생각해봐. 요 선을 기점으로 너 여기다 가우스 씌워버렸더니 다 뭐가 되는 거야 지금? 2배 해봐야 1을 못 넘기지. 그러니까 죄다 얼마가 되는 거야? 0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잘 봐. 요거 지금
1.5니까 1.5에서 2배 때려버리면 아니 이제 0.5니까 2배 때리면 바로 1로 넘어갑니다. 이거 빠져야 돼요. 그래서 왼쪽은 포함되고 잘 보세요. 색깔 요거밖에 안 들어가요. 파란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여기만 0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다가 잘 봐봐. 여기가 지금 최다 얼마입니까? 0.5에서 1 사이죠. 0.5에서 1 사이에다가 2배를 때렸어요. 내 말 무슨 말인지 됐어요? 0.5에서 1 사이니까 거기서 2배를 때리면 1에서 2 사이로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가우스 씌웠더니 얼마 되는 거예요? 최다 1로 되는 거예요.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구간은 계속해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죄다 1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기 정확하게. 여기 같은 경우에도 봐보세요. 2분의 1이죠.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같은 경우에 들어가 버리면 2분의 1인데 0.5인데 들어가면 1 되죠. 가우스 정수 1이죠. 얼마예요? 1로 나오죠. 색깔 들어간다고요. 거꾸로.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우스 정수면 왼쪽은 들어가고 오른쪽은 불포함된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그림도 지금 잘못됐어요. 뭐도 잘못됐냐면요. 잘 보세요. 지금 내가 아까 여기 구간 뜯을 때 여기 뜯고 여기 뜯는다 그랬죠. 그지? 여기 뜯고 여기 뜯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누구? 여기 1일 때요. 2일 가우스 정수 때리면 얼마가 돼요? 2로 올라가 버려요. 1에서 2배 치고 가우스 때린다고요. 자, 지금 직관적으로 해석이 잘 안 되면 천천히 다 보여드릴게요. 식으로. 근데 이렇게 식으로 쓰면 지금 이제 서술형이니까 식으로 쓰는 건 맞긴 맞는데 이게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왔다면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시간 없어서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잘 봐요. 아까 내가 여기 0.5 끊기는 건 이해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건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사인이 언제 최초로 2분의 1이 걸리는 거냐면 30도 6분의 파일 때 걸려요. 그래서 x가 0에서 6분의 파이까지이면 그때 사인 값이 뭐로 튀어나오냐면 사인 x의 값이 0에서 1까지로 아니 0에서 2분의 1까지로 튀어나와요. 근데 내가 여기다 뭐 한다 그랬니? 2배 일단 한다 그랬잖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가우스를 때리는 거라고요. 얼마겠니? 0이라고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요 그림만 그리면 된다고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지금 그린 거예요. 이걸 직관으로 때려야 돼요. 두 번째, 니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하시면 안 돼요. 잘 봐요. 내가 이게 끊는 이유가 있어요. x가 이렇게 들어가면 y 값이 지금 다시 말해서 sin x 값이 죄다 2분의 1에서 1까지로 갈 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2배를 때리면 아까 다 이거 말로 해놨어요. 앞에 영상 다시 보시면 다 말로 했어요. 여기다 똑같이 가우스 때리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죄다 1로 표시를 했다고. 그런데 x가 뭐였을 때 2분의 파이에 해당됐을 때 그때 너 sin x 값이 얼마가 떨어져 버리니까 1이 떨어지니까 2배를 하게 되면 2가 이게 가우스 2가 걸려가서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라고. 그림이 위로 떠야 돼 이거. 이게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된다고. 나머지도 다 똑같이 해보시면 알아요. 이번에는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빠지고요. 여기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빠지고요. 여기가 들어가요. 얘랑 대칭이라고요. 이 선을 기점으로 해서요. 지금 내 말 무슨 말인지 됐어요? 이건 어렵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요. 첫 번째로 일단 이게 기본 지식이 깔려 있어야 돼요. 저 2배란 녀석. 저 2배란 녀석 때문에 이게 0.5 단위로 끊어서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를 0.5 단위로 끊어가지고 x의 범위가 여기서 들어갔었을 때 요렇게 들어가면 y 값이 여기니까 이래봐야 가우스 정수 0밖에 안 되는 거고 이 사이에서 여기 사이에서 0.5에서 1까지 갈 거니까 그 사이의 값 2배 때려가지고 가우스 정수 씌우면 1 되는 거고 근데 여기 1 되는 게 있어서 그 1에 대해서 2배 때려놓고 가우스 정수 때리면 2가 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프 저렇게 그려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지금 옆으로 늘릴 거예요.
이거 너무 폭이 좁아요. 그래놓고 저 문제 못 풀어요. 폭을 늘려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원래는 저 그림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옆으로 위아래로 증폭시키진 않고요. 옆으로 길게 늘려버릴게요. 그래서 다시 그리겠습니다. 이거 거의 죽으라고 낸 거예요. 죽으세요. 틀려도 돼요. 이런 거. 이런 거 틀렸다고 뭐라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파란색 그림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0부터 6분의 파이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길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서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겠네. 그 다음에 다시 이쪽 여기 빠지고 이렇게. 지금 느낌 오죠? 여기 왼쪽 들어가서 2선이고요. 여기는 양쪽 다 들어가서 요 선인데 아까도 봐서 알겠지만 요 센터가 빠져요. 요 센터는 여기로 올라가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파이요. 이해됐니? 내 말 무슨 말인지. 선 여기 있고 여기 있다가 점 여기 찍히고 다시 선 이쪽으로 있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힘들지만 구한 이 그래프예요. 죽으라고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요거 그림이나 그려보라고요. 1점 주면 땡큐고 아니면 많은 거고. 자, 이 상태에서 y는 ax란 직선이에요. 해가 무조건 2개래요. 미쳐 불겠어요. 이거 맨날 쓰는 거 있잖아요. 뱅뱅뱅 돌려갖고요. 교점 2개 되는 거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말도 안 되는 거. 여기를 기점으로 음수인 거 최다 몇 개입니까? 1개밖에 없습니다. 아니 여긴 지나잖아요. 그러다가 딱 기울기가 0 되면요. 교점 존나게 많아요. 왜? 여기도 무수히 많은 점에 걸리고 여기도 무수히 많은 점에 걸려요. 안 돼요. 무조건 교점은 2개만 만들어 달라면서요. 여기서 살짝 세웁니다. 살짝 세우면 당연히 안 되겠죠. 더 세워야 되겠죠. 됐냐? 됐죠? 근데 여기까지는 되는데 구멍이 빠질 때가 있어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교점 몇 개? 너 또 여기 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지금 가는 거야. 한 번에 못 그리겠어. 교점 2개 돼. 그러다가 이거 건드려 버리면 다시 교점 3개로 바뀝니다. 다시 세웁니다. 교점 다시 2개입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더 세우면 안 됩니다. 됐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제대로 안 그려놓으면 이 문제는 터져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부터 먼저 지나는 거, 이거 기울기. 그러면 여기 기울기가 지금 뭐냐면 여기가 지금 6분의 5파이거든요. 여기가 6분의 5파이. 분의 얼마입니까? 여기가 지금 1이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지금 2라인이니까. 기울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맞잖아요. A값 기울기니까. 얼마? 요걸 포함해서 얘보다는 커야 돼요. 계속 가다가 요 기울기가 빠져야 돼요. 여기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2분의 파이니까 요거 이제 바로 계산 되겠네. 파이분의 2.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건 빠져야 돼요. 그리고 다시 계속 가다가 여기 기울기 또 찾아야 되겠죠. 이 기울기. 그러면 여기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 분의 요거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파이분의 4. 이게 빠져야 되고요. 마지막 최종 여기 기울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기울기가 여기에 요거. 자,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파이분의 6.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요거 빠져야 되지, 요거 빠져야 되지. 두 군데가 빠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불포함 관계. 여기는 포함, 여기는 포함. 그 다음에 여기 끝에 2개는 불포함해야 되고 중간에 사이에 껴있는 거는 포함시켜 놓으면 안 되겠죠.
됐어요? 그냥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게 죽으라고 낸 거예요. 기본 지식이 너무 필요해요, 이게. 틀려도 돼요. 7점 깔끔하게 던져보는 거죠. 야, 이 정도 풀 정도 레벨이면 다른 거 열심히 더 푸세요. 하나 던져보고. 선생님 저는 전교 1등 하고 싶은데 그럼 하고 다 푸시든지. 근데 전교 1등도 다 맞진 않았을 것 같은데.